안녕하세요. 파크로 코치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사일런스 파크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일런스 파크로는 본래 군사 장애물 훈련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시자 데이비드 벨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레이몽 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레이몽 벨은 소년병 시절에 받았던 유격 훈련과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장애물 훈련 코스를 매일 밤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파크로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애물 코스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내의 장애물 코스, 민첩성 장애물 코스, 적응력 장애물 코스, 심지어 침묵의 장애물 코스도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찰병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로 나무에서 나무 사이를 이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레이몽 벨의 모든 마음가짐은 전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파크로는 재미있는 활동이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파크로는 삶과 죽음의 문제처럼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다. 장애물 훈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살아남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줬다. 아버지는 아주 참을성이 많고 의지력이 강했고 집요하면서도 섬세했다. 아버지는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했고 장애물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완벽해질 때까지 장애물 코스를 50번, 100번씩 반복했다. 당시 아버지는 12에서 13살 정도였는데 만약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는 당황해서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울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정글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나이에는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니 말이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파크로는 땀, 눈물, 그리고 피와 관련된 것이었다. 데이비드 벨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야밤을 틈타 파크로 훈련을 지속했는데요. 남아있는 영상 자료는 빠꼬 누잇 이라는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크로의 탄생지 리스에서 데이비드 벨을 선두로 야밤에 조용히 움직이면서 신체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크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데이비드 벨이 1998년에 야마카시 팀을 탈퇴하면서 새롭게 만든 트레이서라는 팀 멤버들입니다. 이 멤버에는 대표적으로 나중에 프리러닝을 창시하는 세바스티앙 부칸, 그리고 파크로 제너레이션즈라는 세계 최초의 파크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스테판 비그로가 멤버로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10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에이시아 피트니스 컨벤션에 스테판 비그로가 진행한 파크로 워크숍에서 사일런스 파크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국에서 사일런스 파크로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레이몽 벨로부터 시작된 전시 상황의 생존 및 침투 기술을 위한 군사 프로그램이 데이비드 벨을 통해서 도시 환경에 적용이 되었고 스테판 비그로를 통해서 피트니스나 교육, 파크로 아카데미, 수업 등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일런스 파크로는 파크로 코치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유용한 파크로 모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일런스 파크로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신체의 통제 능력의 향상에 있습니다. 사일런스 파크로는 그냥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련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그 목적은 복잡한 움직임을 수행할 때 미시적 수준으로 몸의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는 수준 높은 정확성과 지속적인 몸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뻗는 발 하나하나 장애물에 닿았을 때 얼마나 소리가 날 것인지 예측도 가능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신중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동작을 미세하게 통제합니다.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죠. 두 번째는 충격의 컨트롤입니다. 자신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파크로를 할 때 소리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착지할 때 소리가 크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충격량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파크로를 오래 하기 위한 비법 중에 하나는 충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서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최소화하려면 국소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연결해서 쓸 줄 알아야 하는데요. 사일런스 파크로는 충격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의 이해입니다. 사일런스 파크로를 하다 보면 벽돌, 철판, 유리, 콘크리트, 대리석, 흙, 잔디 같은 다양한 재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과 맞닿았을 때의 접지력, 견고함, 위험 요소들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몸을 보호하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주변 환경을 새로운 움직임의 놀이터로 디자인하는 상상력, 즉 파쿠르 비전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사일런스 파쿠르는 다양한 밸런스 훈련과 마찬가지로 트레이서들이 자주 활용하는 동적 명상입니다. 동적 명상은 좀이 쑤셔서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ADHD 환자 혹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몰입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다만 밸런스 훈련은 높은 곳에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평정심에 집중을 한다면 사일런스 파쿠르는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하나됨에 집중합니다. 하나됨이란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엉덩이 따로, 가슴 따로, 복근 따로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낮게 개별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 따로 마음 따로 구분해서 몸은 정신의 지배, 명령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위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라는 심신 이론론적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에고를 자기 피부까지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 사람, 환경 등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의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일런스 파쿠르를 하면서 지나가는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조차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찰나의 사소한 일상조차 매우 소중한 것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충만한 행복감과 온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움직임의 자립심을 얻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하늘을 날며 인간은 대지를 달립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건데요. 노력과 끈기, 체력 수준 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의 구조적 원인도 큽니다. 사일런스 파쿠르는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나치는 일상의 공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으로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움직임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일런스 파쿠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편한 운동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다음 4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최소화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통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느 길로 가거나 어떤 기술을 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지나가는 행인과 주변 환경을 존중하고 공원, 공유지 등 문제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유지는 피해주세요. 몇 가지 소소한 팁으로 다양한 신체 활동과 난이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작, 높낮이, 바닥, 그리고 장애물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경우 친구들 혹은 모임에서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집에서 했던 홈트레이닝 동작이나 맨몸 운동도 소리를 내지 않고 해보면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일런스 파쿠르의 기원과 효과 그리고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일런스 파쿠르는 비유하자면 존 케이지의 4분 33초 피아노 연주와 같은데요. 존 케이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음악이다 라는 주제로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피아노 공연을 선보입니다. 존 케이지가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관객들의 존재가 무대를 채울 수 있었죠. 이처럼 사일런스 파쿠르는 자신의 소리를 죽임으로써 주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장애물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찻잔의 효용성은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소룡의 말처럼, 그리고 에고는 파쿠르의 적이다 라는 데이비드 벨의 말처럼 사일런스 파쿠르는 자신을 비우는 몸 수련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파쿠르 코치 김지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